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어, 시민 불복종과 관련한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롤스와 시싱어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와 관련한 쟁점을 다루었고요. 이번 세미나, 이번 심포지엄 파트부터는 시민 불복종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는데, 자, 이 시민 불복종과 관련한 쟁점에서도 역시 앞서 다룬 우리 롤스 선생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롤스 시민 불복종과 관련하여 먼저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혁시키기 위해 양심을 바탕으로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롤스 선생님은 시민불복종의 개념에 대해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롤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일단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있다고 합시다. 즉 흑인과 백인은 공공시설에서 같은 장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니 이제 흑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죠. 흑인은 백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설령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 그 공간 내에서 또 흑인과 백인의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미국에서는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있었고, 이 법률의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로자 박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어, 이 여성이 흑백 분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어, 공공시설에서 즉 버스에서 버스 좌석이 없을 경우에 여유 좌석이 없을 경우에 이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흑백 분리 관련 법률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자 박스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당시의 현행법 즉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했다는 것은 위반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를 하게 됩니다. 즉 감옥에 구금이 되죠. 즉 이러한 부당하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따르지 않기로, 복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인데, 이 시민불복종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위법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현행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지 않지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은 양심을 바탕으로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숨어서 혹은 과격한 폭력을 사용하여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즉 이 법은 정의롭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대중에게 알리는, 즉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음,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즉 어떠한 법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맞게 그 법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어, 어, 시민불복종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혁시키기 위해 양심을 바탕으로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는 합헌성이 아닌 정의의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 법이나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에 정의의 원칙에는 공유된 정의감이 수반됩니다. 즉,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하려는 실질적인 욕구인 도덕감이 동반되지요. 결국 시민불복종 정당화의 토대는 공유된 정의감의 바탕을 둔 정의의 원칙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그럼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정의의 원칙에 두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 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선천적 혹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물론 그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정의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선천적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자, 그리고 이 정의의 원칙, 그 다수가 이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하려는 그러한 욕구, 그것을 도덕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덕감을 롤스는 정의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감. 자, 그런데 이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이 도덕감으로서의 정의감은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도덕감이기 때문에 개인적 양심의 수준이 아니라 다수의 도덕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도덕감은 공유된 정의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정의의 원칙은 공유된 정의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불복종은 개인적 양심이 아닌 공유된 정의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거부와는 다릅니다.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감의 바탕을 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의도적인 법 위반을 정당합니다. 즉, 시민불복종은 공적 정의관에 기반하여 의도적인 법 위반이 정당한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합니다. 반면 양심적 거부는 공적 정의관이 아닌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에 기반하여 자신이 의도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롤스는 공유된 정의감의 바탕을 둔 시민불복종과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의 바탕을 둔 양심적 거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적 거부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 그리고 개인이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특수한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수의 공유된 어떤 합의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지요. 반면에 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은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칙을 적용하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려는 도덕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개인적인 양심의 수준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을 양심적 거부와는 구분을 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롤스께서 시민불복종의 범주에서 양심적 거부를 제외시키는 것, 즉 시민불복종을 양심적 거부와 구분짓고 있는 근본적인 의도는 시민불복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 즉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닌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공유된 정의감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공유된 정의감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 결코 개인의 이 내적 신념, 개인적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양심적 거부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심적 거부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있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개인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집단인 집단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 의무를 거부한다. 이러한 것은 양심적 거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당한 근거가 바로 개인의 양심, 신념 혹은 종교적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 시민불복종은 그런 개인적 차원 혹은 종교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유된 정의감, 즉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존중감,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도덕감, 즉 공유된 정의감에 다수의 공유된 정의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특히 저는 시민불복종을 정치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자, 정치적 행위는 두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다수의 정치적 권력자에게 보여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민불복종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민불복종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행위라고 했지요. 왜 정치적 행위인가? 일단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정치 권력자들에게 이 법은 부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왜 부당하냐? 그것은 바로 정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특정한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 명령이 정의롭지 않다,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 전체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어긋나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우리 그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원칙인데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원칙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원칙인데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 롤스의 개념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현저하게 어긋나면 심각하게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롤스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여성이나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공직 임용 시험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자, 그런데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게 드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롤스께서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설정하는 이유는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경우에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이 두 원칙에 어긋나면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종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할 것이냐 부여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정치적 참여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나지요. 그리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공직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 이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위배는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등의 원칙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반면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합니다. 자,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나 류현진 선수처럼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때 정당화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차등의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법이나 정책이 차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차등의 원칙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즉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김연아 선수나 유현진 선수가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그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차등의 원칙에 어떠한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어긋나 보인다고 해서 어긋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시민불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롤스는 상당히 회의적,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선거나 청원 그리고 의회를 통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현행법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울러 시민불복종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불법 행위이기에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법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아닌 시민 전체의 공유된 정의감인 셈이죠. 롤스께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입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 즉 시민불복종은 법 시스템 전체를 전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존중감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인데, 즉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감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값, 즉 기본 원칙으로 이 법에 대한 존중감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현행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할 때에도 그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이 처벌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감수를. 바로 이러한 태도가 나는 법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은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의, 즉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나 정부 정책을 정의로운 상태로 변형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롤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시민 불복종의 이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